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파의 심층 분석, 땡명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신임 통일부 차관 뿐만 아니라 지금 4명의 차관을 임명했습니다. 통일차관의 김남중, 행안차관의 김민재, 농림차관의 강영석, 해수차관의 김성범. 여러분들 요 중요한 자리거든요. 이 4명의 차관을 임명했다라는 것은 그것도 초통일 차관을 제일 먼저 했어요. 그거 뭐냐면 남북 그 대북 전단지 문제 있잖아요. 이 통일부가 강력하게 제대로 대응을 안 하니까 바로 차관으로 임명을 해갖고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의중이 바로 반영될 수 있게끔 차관,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장관 임명을 하려면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차관들부터 먼저 실무진으로 쫙 꾸릴 것이다. 그래갖고 통일차관은 그렇게 해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농림차관은 왜 갑자기 차관, 그러니까 이 4명의 차관인데 왜 이 4명이 중요한 자리, 지금 시급한 자리라서 빨리 임명한 거거든요. 왜 농림차관은 빨리 임명을 했냐면 이게 물가 조정, 물가가 들썩이는 거기 때문에 농수산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차관을 먼저 임명한 거고, 해수차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수부 그 부산 이전이죠. 그거를 이미 먼저 해수부에서 잘 세팅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 행안부 차관 김민재를 임명한 건 뭐냐면 장마철을 앞두고 대통령의 의중이 바로 행안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본부장에 김관용 대변인을 임명을 하고 행안부를 빨리 손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보셔도 그렇죠. 지금 장마철이고 재난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빨리빨리 의중이 전달될 수 있도록 4개 부처의 차관급 인사를 먼저 단행을 했다. 여러분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땡명 뉴스 두 번째,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란 특검보 6명을 임명을 제가 했다. 이거는 어제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란 특검,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 그 다음에 다 지금 특검보들은 임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수사 잘할 거예요. 다 수사 잘할 건데 저는 딱 하나 봐요. 이 특검에서 검찰을 기소를 하고 검찰을 소환을 하냐, 특히 김건희 특검에서 검찰을 소환을 할 것이냐. 모든 사건은 검찰이 덮어줬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됐거든요. 저는 그거를, 검찰을 수사하는 특검이 누구냐, 그게 진정한 특검이다. 저는 그렇게 좀 평가하고 싶어요. 네. 여러분들도 그 기준으로 보자고요, 우리가. 그쵸? 딴 기준보다도 특검에서 검찰을 수사하냐 마냐가 우리가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뭘로 갈까요? 요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나토 회담 24일, 25일 날 열리는데 여기에 가는 게 이득이냐, 안 가는 게 이득이냐? 저는 안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트럼프가 지금 가서, 트럼프는 지금 오직 트럼프 머릿속에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꽂혀 있는데, 여기 가갖고 우리가 어떤 정상회담을 통해서 관세 협상이나 방위비를 얻을 수 있는 게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데, 어쨌든 가셔도 잘하실 거예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는 게 득이 될까 독이 될까, 오히려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요. 방위비와 관세 둘 다 리스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로 뭐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하여튼 24일, 25일 날 두 번째 어떤 해외 순방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김용현이가 자기를 기소한 특검에게 어떤 영장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시켰다는 아까 속보들은 보셨죠? 근데 김용현 추가 기소를 지금 특검에서 했잖아요. 23일 날 구속 여부를 심리합니다. 김용현이 26일 날 원래 만기거든요. 26일이 김용현이의 만기였는데 김용현이가 23일 날 재구속되면 또 6개월 이상은 못 나가요. 6개월 이상 못 나가니까 하여튼 이거는 국민적 분위기나 특검에서 요구한 건데 처음부터 특검 수사의 영장 청구를 기각할 수는 없겠죠? 그쵸?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제 말 동의하시죠? 특검이 시작하자마자 영장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특검이 시작된 첫 번째 영장을 기각할 수는 부담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용현이는 보석 나가라 그럴 때 애새끼 나가지 안 나가다가 제가 보면 이제 살아생전에 나올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살아생전에 나올 수 있는 길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가 구속 취소해달라 그러다가 어쨌든 제가 보면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경찰이 여러분들 세 번의 윤석열 소환을 얘기했죠. 근데 윤석열 소환을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제 윤석열은 체포를 해도 윤석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는 거부할 수 있는 경호처가 뭐 경호원 몇 명 붙어 있는 거 빼고 경호처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지금 특검이 만약에 체포를 하러 가면 그냥 수갑 차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경찰이 영장 청구보다는 특검에서 할 걸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특검이 체포할 가능성이 많아요. 특검이 체포할 가능성이 많고 현재 그런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이 얘기 좀 할까요? 엊그저께 여러분들 국정기획위원회 있잖아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검찰을 사실상 엄청나게 혼냈잖아요. 근데 검찰 내부에서도 자기네가 잘한 게 없는데 두드러 맞아야지 어떻게 하냐 이런 소리들이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이 후보 시절에 윤석열 후보 시절에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이 떠올랐었죠. 그때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한 게 언제냐면 2021년 9월이에요. 잘 보세요. 대선이 2022년 3월에 있었죠.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에서 2021년 9월에 주가 조작 사건을 검찰에서 수사를 합니다. 근데 지금 고검에서 자기네들이 발견했다고 하는 건 다 쇼예요. 자기네들이 따로 재수사를 해서 발견했다는 건 다 쇼입니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2021년 검찰 수사 기록을 보면요. 매매 보조 자료, 녹음 파일, 녹취서,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DB 동부투자증권, 미래에셋 대우가 등장을 합니다. 검찰 수사 기록에. 여기 뭐라고 써있냐. 김건희 미래에셋 증권 녹음 파일. 얘네들이 이미 갖고 있었던 거예요. 2021년 9월 압수수색은 검찰 기록에 미래에셋 증권 녹음 파일 녹취서 써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 기록만 보면 미래에셋 증권 직원과 김건희가 얘기한 녹취 파일이 녹음 파일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4년 전에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사건을 검사들이 뭉갠 거죠.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이었으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2021년 9월에 본격적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했다 그랬죠. 2021년 8월 말에 윤석열이가 국힘당에 입당을 해요.
입당을 해서 8월 말에 경선 후보로 나가서 9월 15일 날 1차 경선을 통과하고 10월 8일 날 2차 경선을 통과해요. 그러니까 검찰은 쥐고 있었어요. 만약에 이 녹취 파일이 여러분들 그때 까졌으면 윤석열은 대통령 후보가 되지 않았겠죠. 그쵸? 그때 윤석열은 검찰이 김건희와 미래세 직원과의 통화가 검찰이 확보하고 있었는데 깠으면 윤석열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었죠. 근데 검찰은 뭉갠 거죠. 그러고 나서 이미 9월에 압수수색을 했던 김건희 녹취 파일을 숨기고 11월 5일 날 윤석열이가 대선 후보가 되죠. 응? 그 이후에 윤석열은 계속 거짓말만 하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신한증권 계좌를 공개했다라고 하고 손해봤다 얘기하고, 이건 뭐냐면요, 제가 계속 여러분들 김건희 특검에서 이때 누가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못 가게 막았냐, 이거 다 사실 여러분들 김건희 특검은요 검찰이 특검의 대상이에요. 계속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중앙지검 수사팀 검사들도 중대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가 있는 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5조 특수직무유기죄래요. 범죄 수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도 그 직무를 유기한, 알고도 잡지 않은 거죠. 검찰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방금 제가 중요한 얘기한 거예요. 지금 고검이 마치 재수사를 해갖고 김건희 녹취 파일 100여 개를 뭐 확보했다? 아니에요. 4년 전에 확보했던 겁니다. 그쵸? 4년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김건희 녹음 파일 터졌다. 뭐 이런 여기저기 유튜브에서 떠들고 방송에서 떠들길래 제가 웃었잖아요. 그치? 며칠 전에 웃던 거 기억나세요? 야, 이게 장난치냐? 말이 되냐? 4년 동안 수사에다 안 나왔던 게 갑자기 한 달 재수사했다고 나오냐? 장난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이거는 윤석열이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었고 한동훈 그 당시에 검찰 라인들 다 이거 족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고검 재수사팀도 이거 혼내야 돼요. 고검도 쇼한 거예요. 그쵸? 고검도 쇼한 겁니다. 이거 마치 지네가 재수사해 갖고 하는 거 같이 다 거짓말 하는 거예요. 검찰 믿을 거 없어요. 그 다음에 특검 얘기하고 김민석 의원 얘기 좀 할게요. 민주당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번 세계 특검들 있죠. 가만 이렇게 보니까 최상병 특검이 제일 잘할 것 같아. 딴 특검도 잘할 것 같지만 최상병 특검이 제일 믿음직스럽지 않아요? 제가 보면 이명현 특검이 제일 자랑스러운 것 같아. 제 개인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조은석 특검 여러분들 좀 불안하다 이런 분들 있어요. 그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특검보 중에 어떤 뭐 대검 출신 또 누구 출신 뭐 심우정이랑 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임명했다고 여러분들이 되게 걱정하시고 그러시는데, 이 사건은요 내란 특검에서 묻으려 그래도 김건희 특검에서 들칠 수밖에 없고, 김건희 특검에서 묻으려 그래도 최상병 특검에서 들칠 수밖에 없어요. 세 개가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세 개 특검에서 어떤 건 묻어주고 어떤 건 들춰내고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이 딱 봐도 이거 왜 그러면 말이 내란 특검이지, 그 내란의
목적을 제가 찾아야 된다 그랬죠. 그 목적에는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이 결국은 여러 가지 그 민주당의 어떤 그 특검 발의 이런 것들을 막다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내란 특검도 김건희 특검과 이 자료를 공조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가시죠? 말은 세 개의 특검이지만 세 개의 특검이 공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말이 최혜병 특검이면 고 최혜병 사건에 어떤 그 억울한 죽음 누군가가 은폐하려고 그랬냐 요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최혜병 사건에 임성근, 이종필 이런 애들이 삼부토건 얘기는 왜 했냐? 결국은 김건희를 향해요. 최혜병 특검에서 오히려 주가 조작 사건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 보잖아, 그쵸? 최혜병 사건 조사하다 보면 임성근, 이종필, 삼부체크 이런 거 얘기하다 보면 여기에서 주가 조작이 드러나면 김건희 특검에서 덮으려고 해도 이쪽에서 치고 들어가면 서로 이거 숨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을 하다 보면 당연히 김건희가 내란 그 여러 가지 16개 항목이 있지만 이 사건에 제가 무서운 게 뭐라 그랬죠? 수사 도중에 인지된 사건은 확대할 수 있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 범위가 이 모든 세 개의 특검이 수사 범위가 없어요. 수사 범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약 사건이고 뭐건 수사 범위가 없어요. 수사 도중에 인지된 사건은 수사할 수 있다라고 조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쵸?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굉장히 내란 특검은 왜 내란을 일으켰냐? 김건희 주가 조작 맞고 김건희 여러 가지 비리 막으려고 한 건 아니냐? 이거 조사하다 보면 왜 그랬는데 이쪽에서 못 발견하고 여기서 발견하고 결국은 다 김건희를 향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이가 다음 주에 구속될 수 있다라는 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이 윤석열 구속영장 친다는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순차적으로 김건희가 구속영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또 우리나라 저런 게 있잖아요.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거는 뭐 도의가 아니다 연병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아픈 척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한간에 들리는 소리가 여러분들 김건희가 어떤 인간이에요? 김건희는 윤석열을 좋아서 결혼한 게라고 생각합니까? 김건희는 권력을 쫓는 악귀입니다. 악귀. 그래서 양재택이가 현직에서 물러나니까 바로 현직의 윤석열로 갈아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이가 지금 여러분들 권력이 있어요? 김건희를 윤석열이랑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때문에 자기가 지금 수사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응? 이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윤석열은 사람 취급 못 받는 거죠. 야 이 등신아 뭐 이런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응? 그렇죠. 여태까지 김건희, 최은순 그쪽 일가가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모든 비리를 다 막으면서 살았잖아요. 김건희 16개 한번 읽어줄까요? 빨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식회계 뭐 우리 기술 여러분들 이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에는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만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여기 보면 삼부토건, 우리기술, 비상장 여러 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 세 번째 김건희 고가 명품 다이아, 네 번째 대통령 집무실 이전 21g 아시죠? 다섯 번째 명태균 건준법사들 국정 개입, 인사 개입 제가 빨리 하는 거예요 단축적으로. 여섯 번째 이종필이라고 아까 얘기했구나. 이종호 등 매개로 하여 임성근, 조병로 등에 대한 구명 로비. 여러분들 이거 조병로가 누군지 알아요? 조병로 기억나시죠? 제가 여러분들 의외로 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아까 제가 이명현 특검에서 제가 잘하면 마약 사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명현 특검에서 마약 사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게 이 조병로가 누구냐면 백혜령 경정 외압가했던 놈이에요. 외압가했던 놈.
백혜련 경정 외압 가했던 놈인데 이놈이 나중에 그 구명 로비를 했잖아. 너 왜 임성근이랑 엮여갖고 나중에 그것도 물어보게 되면 조병로를 조지다 보면 오히려 최병 특검에서 마약 사건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전화한 놈 맞아요. 그래갖고 여러 가지 사건이 다 엮여 있어갖고 여러분들 제 말 들으니까 좀 안심이 되죠. 조은석 특검이 내란 사건에서 뭔가 뭐 검찰들의 부분을 묻으려고 해도 김건희 특검에서 들고 들어와갖고 검찰들 수사를 하게 되면 이쪽이 욕을 먹게 되잖아. 이거 김건희 특검에서 할 게 아니라 내란 특검에서 검사들을 조졌어야 되는데 오히려 조은석 특검이 묻었다 이런 소리가 들었기 때문에 세 개 특검은 다 엮여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특검이 뭘 봐주고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니까 그렇죠. 얘네들이 안 하면 얘네들이 할 수밖에 없고 얘네들이 안 하면 그러니까 다 연결된 사건이라서 서로 다 들여다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떤 그 조은석 특검이 묻거나 뭐 김건희 특검이 묻거나 이쪽에 묻을 수가 없어요. 이 사건은 여러분들 보셔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몇 번까지 얘기했죠? 7번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건. 이 도둑년은 말이 16개지 내가 보면 160개도 넘어. 이 3년 동안 헤쳐먹은 거. 뭐 하여튼 뭐죠? 김건희 뭐 명태균 건진법사 대우조선 파업 뭐 국정농단 뭐 김건희 지방선거 보궐선거 개입 김건희 명태균 20대 대통령 경선 불법 여론조사 무상 여론조사 공천 개입 11번째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재보궐 뭐 그다음에 12번째 김건희 재임 기간 중 김건희 대통령 지위 및 대통령실이 자원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 추구. 이게 되게 크다. 12번이 너무 광범위하다.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 한두 건이겠어? 그쵸? 하여튼 되게 많아요. 얘는 16개가 아니라 한 160까지는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좀 안심할 것 같고 네,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네, 장성철 소장이 그 방송에서 나와서 평택항에 밀수 마늘에 숨겨서 들어온 물건이 있다. 근데 뭔지는 얘기 안 했어요. 마늘에 끼어서 들어왔다. 많은 추측이 난무했죠. 뭐 마약인가? 뭔가? 근데 그러면 어떻게 평택항에 이게 들어오게 됐나? 제가 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뭐 아셔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제가 좀 보니까 이 평택항에 그 경제 자유구역이 있더라고. 경제 자유구역. 평택항이 왜 이렇게 떠오르냈더니 이 평택항이 경제 자유구역이 돼 있는데 이게 최순실, 우병우, 김기춘 거였어. 보니까 처음에 어떻게 된 거냐면 경제 자유구역을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경제 자유구역이 뭐냐면 어떤 중국산 아시아 이 농수산품을 수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나라 농수산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엄청난 관세를 만약에 콩나물을 들여와. 우리나라가 지금 콩나물이 없어. 그래서 중국산 콩나물을 들여오면 원제품을 들여오면 1,000원짜리가 600%의 뭐 관세를 하면 6,000원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콩나물에 콩을 갖고 오면 27%밖에 안 돼. 그러니까 콩나물을 들여와서 가공을 하면 세금이 27% 이하야. 이걸 해먹었던 거야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원산지 만약에 중국에서 농수산품을 갖고 와서 이걸 가공해서 다르게 판다라고 해놓고 원산품을 수출해서 그대로 유통시킨 거지. 이해가 가요? 엄청난 마진이 나오지. 원산품을 수입해서 가공을 해서 우리 시장에 팔아야 되는데 원산품을 가공한다 그러고 이거를
그대로 시중에 파는 거지. 그러지. 그게 바로 썬라이즈더라고. 근데 보니까 썬라이즈를 누가 만들었냐 했더니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전직 세관원들이야. 이게 관피아가 만든 거야. 관피아 출신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엮여 있는 거예요. 이 세관원들 전직 세관 관세청 전현직 직원들이 밀수에 연관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인천에서 백혜련 경정이 얘기할 때 전직 세관원들이 다 엮여 있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밀수품이 마약이 들어왔던 거야. 지금 보니까 전현직들이 그래 엮여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게 최순실, 우병우, 김기춘에다가 농심이 여기 끼어 있어요. 근데 이게 뭐가 이상하냐면 왜 근데 이게 최은순이가 등장하냐? 왜 이게 최은순이가 등장하나 했더니, 국정농단 사건을 누가 했습니까? 최은순이 왜 어떻게 접수했나 했더니, 윤석열이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잖아요. 그래서 이 썬라이즈의 자료를 다 갖고 있던 거야. 최순실에 대해서 다 갖고 있던 거야, 자료를.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최은순이가 그 자료를 가지고 이게 돈 되겠다 싶어 그걸 먹은 거야. 최순실이가 그 썬라이즈에서 일하고 있다가 최순실이랑 박근혜랑 막 김기춘이랑 다 구속되니까 그거를 뺏은 거야. 먹은 거야. 보니까 제 말 여기까지 맞죠?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썬라이즈라는 회사는 세관 출신 6명이 다 있는 것이고, 뭐 이건 여태가 뭐 여기저기서 나와서 여러분들이 뻔히 알겠지만, 제가 보니까 이래서 최순실이가 여기서 헤쳐먹었구나. 그쵸? 지금 보니까 윤석열이가 이 썬라이즈를 조사하면서 회사 관련 자료를 다 가져가요. 그래서 썬라이즈의 최은순 가족들을 취직을 시키고 지인들을 취직시켜갖고 회사를 장악합니다. 원래는 농산물 유통뿐만 아니라 마약 유통까지 지금 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관 직원들이 택시까지 태워주고 그게 걸린 거죠. 요번에 백혜련 경전에게. 그리고 명태균도 이 사건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을 진행을 민주당에서 계속 요구하니까 야 이거 터지면 끝난다.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요거는 제가 좀 취재를 해갖고 좀 찾아낸 건데, 김명신이 동생이 말레이시아 선라이즈 무역이라는 무역회사를 한다고 해요. 다들 김진우, 김명신이 오빠만 생각하는데 김명신이 동생도 있어요. 말레이시아 선라이즈 무역이라는 게 있답니다. 말레이시아의 이름이 선라이즈야, 이름이. 그래서 말레이시아 선라이즈 무역이라는 무역회사를 갖고 있는데, 운영 한국의 선라이즈의 등기 임원이 명신이 고모, 여러분들 알다시피 고모 부임, 인천세관이 마약 밀수 12번 눈 감아준 거 첩보가 입수돼서 백혜령 수사팀이 마약 조직원을 검거하게 된 것이고, 42kg의 마약을 2명이 몸에 칭칭 감고 김포공항을 통해 들어오다가 자백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검역대를 세관을 통과했냐 추궁하니까 세관 직원이 안내해주고 택시도 태워줬다 실토를 했죠. 당연히 여러분들 썬라이즈랑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쵸? 아까 제가 세관 직원들이랑 연결이 있어서 32kg의 마약이 화물로 세관을 통과되기도 했다라고 얘기하고, 말레이시아에서 김건희 동생 선라이즈 무역이 마약 조직 입국당들이 100kg을 추가로 화물로 보낸다는 것을 말레이시아 공조수사로 덮쳐서 일망타진을 했었고, 총 174kg의 마약은 2천억 원인치인데 이거를 백혜련 경정이 수사팀이 영등포에서 먼저 캐치를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윤희근 경찰청장이 백혜령 수사팀을 엄청나게 칭찬을 했대요. 여러분들 윤희근이가 갑자기 날아가죠. 생각해봐. 윤희근이가 처음엔 잘 나가다가 갑자기 윤희근이가 여러분들 날아가잖아. 이때 윤희근이가 백혜령 수사팀을 지원했다라고 해서 날아갔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김충식 통일국 일본국 책임자 이런 말이 왜 나오냐면, 봐봐. 이분이 말 잘했어. 일본국국 김충식 이런 말이 왜 나오냐면, 회사 이름이 뭐야? 썬라이즈잖아. 맞아. 썬라이즈 우길기를 뜻하는 거거든. 여러분들 소리 없이 윤희근이가 없어졌잖아. 그때 백혜령 경정이 마약 사건 잡았다 그랬을 때 윤희근 경찰청장은 한 건 했다, 잘했다 그런 거지. 근데 청와대에서는 이 새끼들 뭐 하는 거야 이게 된 거지. 이상하지. 윤희근이 완전 승승장구하다가 이 마약 사건 백혜령 지원해 주려다가 청와대였고 그냥 날아가 버리거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봐봐요. 김건희가 1차 주가 조작 언제예요? 제가 장성철 소장 얘기를 듣고 좀 찾아봤어요. 김건희가 여러분들 1차 주가 조작이 언제냐면 2010년이죠. 주가 조작이 2010년이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2010년인데 이 선라이즈 이쪽에서 평택항에 도이치모터스의 여러분들 평택항은 수입 자동차들이 들어와요. 거기에다가 도이치모터스도 선라이즈가 임대를 해줘요. 이상하죠? 그쵸? 선라이즈 회사 주차장의 마당에 도이치모터스 주차장을 넘겨주고. 그래서 제가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왜 저는 장성철 소장이 마늘 얘기를 했나 했더니 마늘이 이거잖아. 여러분들 보시면 마늘 수입될 때 이렇게 들어오잖아. 여러분들 그쵸? 마늘이 수입될 때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러면 농수산품, 이 선라이즈가 농수산품 수입하는데요. 왜 양귀비라고 제가 생각해요? 이게 양귀비야. 이거랑 섞어 들어온 거야. 이게 여러분 비슷하죠? 이거랑 섞어 들어왔다고 생각해봐. 앞에다가 한 10개 마늘을 해놓고 이거를 섞어 갖고 들어왔다 그래봐. 그치? 이거를 마늘 한 접시 같이 이렇게 쫙 묶어 갖고 이렇게 해놓고 마약 성분이잖아요. 그치? 내가 보니까 이거 장성철 소장이 말 못하는 게 이거구나. 똑같죠? 그러니까 마늘 수입 농수산품이라 갖고 마늘 끼워왔다는 게, 난 처음에 여기 안에다가 뭘 마늘을 빼고 마약을 숨겼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이것저것 막 쳐다보니까 양귀비 모양이랑 너무 비슷한 거야. 마늘 한 접을 이거 묶어 놓으면. 근데 여러분 봐요. 제가 옛날에 이런 말씀 드렸죠. 주가 조작하는 애들 대부분이 뭐라 그러죠? 선수가 있고 뒤에 건달들이 있잖아. 기억나요? 여러분들 라마다 르네상스 뿐만 아니라 조나모 회장 이런 사람들 다 주가 조작 선수 뒤에는 건달들이 다 있거든요. 다 건달들이, 결국 마약 유통 누가 시켜요? 건달들이 하는 거예요. 주가 조작 사건은 전주, 그 다음에 선수, 그 다음에 건달들. 그래갖고 지금 언론들이 취재하고 있는 게 저 양귀비와 마약을 섞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추가로 저게 어디로 유통됐나 그거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이 봐도
이 밑에 있는 마늘같이 저 양귀비를 한 접같이 묶어갖고 저렇게 똘똘똘 말면 똑같죠. 생각해봐요. 마늘 한 5접에 양귀비 한 접 하면 농산물 구별을 못하죠. 저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최은순과 김건희 일가들이 마약 수입을 한 게 바로 마늘 속에 끼어 들어온 게 양귀비다. 저짓거리 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저는 처음에 저도 그냥 장성철 소장만 얘기만 듣고 여기 여러분들 마늘 있잖아. 여기 안에 이걸 하나씩 뺏겨갖고 여기 안에 뭐 마약을 꽂아갖고 이렇게 나왔는데 했더니 이거는 너무 허접하잖아. 이거잖아, 이거. 이거를 요렇게 만들면 이거 묶는다고 생각해봐. 똑같이. 아마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분석을 해보고 여기저기 자료들 그리고 기사들 나온 걸 토탈 조회해보니까 마늘에 끼워서 나왔다는 게 양귀비 같아요. 양귀비. 양귀비 마약이에요. 마약. 마늘이야. 이거 마늘, 그렇지. 마늘을 여러분들 마늘 냄새 진동하잖아. 그 안에 양귀비 있어봐야 못 찾아내. 근데 내가 분석하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뭐 가루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확실한 것 같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양귀비 같아요. 양귀비가 그래서 옛날에 중국 아펜 만들고 해서 이게 위험한 거거든요. 양귀비로 아펜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터지면 큰일 나는 거지. 대통령 일가가 마약을 수입한 거잖아. 근데 여기 보면 세관원들 여기서 이제 퍼져나가면 인천 마약 사건까지 이제 이어나가는 거죠. 제가 볼 땐 그래요. 제 설명이 여러분들 많이 부족한 것 같지만 어떻게 썬라이즈라는 회사가 평택항에 있는 거를 김건희 일가가 차지했냐. 최은순, 김기춘 거였는데 윤석열이 특검은 그 당시에 국정농단 사건 특검을 할 때 그 썬라이즈 그리고 최순실의 자료를 모든 회사 자료를 갖고 있다가 그쪽에 뭐 팀장인가 그쪽에서 일하고 있던 최은순이 그 정보를 받고 회사를 먹은 거죠. 이해가 가시죠? 사위가 특검이고 이 회사 최순실 구속되고 그러니까 이 회사 보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이다 보니까 최순실 거를 최은순이가 먹어버린 거죠.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터지면 나라가 그냥 뒤집어지잖아. 대통령 부인 일가가 마약. 그래서 계엄령을 명태균이가 설치고 빠르게 계엄령을 선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계엄령을 저렇게 신속하게 설치할 수밖에 터뜨릴 수밖에 없었던 게 백혈원 경정의 어떤 마약 사건 얘기도 나오고 명태균이가 내가 입만 벌리면 한 달 안에 탄핵된다는 소리가 있고 자기네들이 찔르는 게 많으니까 결국은 계엄령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야. 내가 보니까 김건희 특검하면 저런 것들이 드러나니까. 이게 너무 비슷하더라고. 어디까지나 이거는 보니까 그러니까 계엄령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우리는 그러니까 쟤네들이 계엄령을 한 이유에 대해서 그 야당의 어떤 그 탄핵과 이런 건 개소리고 마약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면 그냥 정권은 알아서 끝나는 거고 그냥 나자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빠르게 할 수밖에 없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했는지 몰라도 함축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알아듣기 쉽게 최은순 결국 윤석열이가 특검 때 최순실의 자료를 최은순에게 넘기고 최은순이가 그걸로 썬라이즈를 먹고 평택항의 자유경제구역에서 불법으로 밀수를 하면서 폭리를 취했는데 거기를 이제 농수산품뿐만 아니라 이런 양귀비, 마약 이런 데까지 손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디까지나 이거는 제가 심층 분석을 한 거니까 참 지켜봅시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민주당 얘기 좀 합시다. 의석이 깡패입니다. 국힘당이 지금 김민석 의원 총공세를 펼치죠. 날리려고. 근데 민주당이 여러분들 합의 안 해주면요, 증인 한 명도 못 세웁니다. 진짜로. 그래서 김민석 의원의 인사청문회 24일, 25일 하잖아요. 증인 아무도 안 나와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원래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서는 청문회 5일 전까지 발송해야 되는데 24일 날 청문회를 하는데 아직 합의가 안 됐잖아요. 그럼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김민석 총리 후보자만 나와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건데, 하여튼 지금 민주당이 의석이 많으니까 쟤네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주진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요즘 주진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주진우가 지 아들 7억 6천 있다 그랬죠. 7억 6천인데 05년생이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상속받았다 그랬어요. 누구한테? 지 할아버지한테. 지 할아버지 누구? 공안검사 주대경. 여기까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쵸? 주진우 아빠가 공안검사 주대경, 그리고 그 주대경한테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는, 그래서 세금 내면 됐다라고 얘기하는 주진우.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공안검사가 젊은 교사들을 간첩으로 몰아갖고 축척한 재산, 그런 불법적인 재산을 손자에게 물려주면 세금만 내면 됩니까? 응? 나 하나 물어보고 싶어. 난 진짜 한번 물어보고 싶어. 응? 지 아빠 공안검사 DNA를 물려받고, 응? 그럼 불법적으로 인권을 탄압하고 간첩몰이를 해갖고 벌어들인 돈 갖고 물려주면 그게 정상적인가? 응? 이 주대경 검사, 주진우의 아빠는요, 경찰 어떤 인간이었냐면 경찰이 고문으로 받아낸 진술서를 인정하라고 강요했던 인간이에요. 원래 검사는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인권이나 강요나 고문이 있었나 없었나를 보고, 검사는 사실 인권을 지키는 법률가잖아요. 얼마나 악질 검사였냐면 누가 봐도 고문에 의해서 작성된 진술서인데 검사 앞에 오니까 피고인이 나는 고문에 의해서 작성됐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를 인정하라고 강요했던 인간이에요. 독재 권력에서 무고한 교사들을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한 공안검사들은 그 이후에 떵떵거리면서 변호사 개업을 하고 고위공직에 취직하면서 벌어들인, 저는 불법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하면서 벌어들였던 돈을 세금 냈다라고 하면서 지 손자에게 물려주면 그게 정상적인 상속인가요? 나쁜 놈들이에요. 응? 이런 조작지 앱이나 주진우나 DNA는 못 속여요. 조작 검사들. 응? 지 아빠한테 공안검사의 DNA를 물려받았는지, 주진우는 누가 누구를 검증할 자리에 있은 사람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됩니다. 네 부친의 악질적인 공안검사, 무고한 사람을 간첩몰이했다는 거, 주진우는 반드시 고발해야 됩니다. 세금 냈다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응? 그렇게 얘기하면 친일파 새끼들이, 반민족 행위자들이 지 후손한테 물려준 것도 세금 내면 답니까? 응? 민족을 팔아먹고 취득한, 일본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재산들을 지 자식들에게 세금만 내고 물려주면 돼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요. 국가 폭력을 행사해서 공권력을 남용을 해서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몰이했던 이 공안검사, 이자가 축적한 재산은 불법 재산이에요. 몰수해야 되는 재산이에요. 안 그래요? 주진우도 그런 불법 재산과 이런 못된 검찰질하면서 쌓아놨던 지 애비의 돈으로 지도 공부한 거예요. 나쁜 놈들이죠. 대대손손 어따 대고 민주화 운동의 DNA를 갖고 있는 김민석을 감히 공안검사에 간첩몰이하고 조작했던 주진우 같은 새끼가 어디서 독재정권 앞에서 목숨 바쳐서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을 지가 참 나는 너무 화가 나는 게, 해방 이후에 일제 순사가 독립운동가 검증한다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야, 비교 좋죠. 해방 이후에 친일파 순사가, 일제 순사 새끼가 독립운동가 도덕성 검증하는 자세예요, 이게. 어? 나쁜 놈의 새끼. 응? 어디서 뻔뻔하게. 주진우, 너는 고발당하면 검찰이 너 수사 하나 안 하나만 보자. 응? 이거는 민주당에서도 고발을 한다고 하니까 너가 저렇게 불법적으로 재산을 정상적으로 취득했는지 불법적으로 취득했는지 너 검찰이 배당해갖고 수사 하나 안 하나 보자. 응? 여러분들, 김민석 의원님은 미담이 많으신 분이에요. 응? 그리고 저희 등신 새끼들, 야, 내가 하나만 얘기해 줄게. 김민석 의원이요, 얼마 전에, 오늘 국힘당이 뭘로 했냐, 반도자라는 거 갖고 김민석 의원님이 석사학위 제목에 반도자라는 말을 썼다는 거야. 탈북자를 반도자라고 얘기했다. 응? 이 말로 이제 꼬투리를 잡더라고. 이게 뭐냐면, 탈북자 대신 북한에서 도망간 사람을 뜻하는 도북자로 포기하고, 감사의 글에서는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에는 반도자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언뜻 들으면 여러분도 굉장히 잘못한 것 같죠. 이게 중국어 사전을 한번 뒤져보면요, 진짜 무식한 새끼들아. 중국어 사전을 한번 뒤적여보기나 해도 금방 니네가 얼마나 실수를 했는지 알아. 응? 응? 이게 여러분들, 중국어 사전에 보면요, 탈북자 또는 도북자를 칭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탈북민은 전에 귀순자라 칭했다. 대한민국 관청은 탈북자라 칭하고 북한 이탈주민, 즉 북한 유망 인사라 간주한다라고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한편 반도자라는 말은 중국에서 흔히 쓰는 말은 아니나 반도는 중국어 사전에도 실려있고 또 자주 쓰는 중국어 말이다. 그런데 이 반도는 그냥 탈주라는 뜻이에요. 국힘당은 반도자라고 하면 북한을 배반하고 나왔다라고 해서 반도자라고 김민석 의원이 했는 게 아니라, 이 반도라는 말은 탈주라는 뜻이가 있는 거예요. 응? 아이고, 종북몰이 하려고. 북한을 배신자라는 말, 배반자와는 어감상 거리가 먼 거고요. 반도는 전문 수어인데 국가기관의 공작 인원들이 공무를 이행하는 기간에 멋대로 지위를 떠나 국경 밖으로 탈출을 하는 것을 풀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군인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국경 밖으로 탈출을 하는 것을
반도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쁜 놈들 무슨 배신 그러니까 저거예요. 탈북자들을 북한을 배신한 사람이다라고 김민석 의원이 표현했다. 북한의 입장에서 얘기했다라고 했는데 이 무식한 새끼들아 중국어 사전이라도 한번 찾아보면 그런 얘기가 없다. 여러분들 민주당 의석이 깡패라고 제가 얘기했죠. 김민석 인사청문회 증인 참고인 없이 여야 합의 결렬 하니까 민주당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그대로 진행.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진행. 뭐 추가 협상 이런 거 없이 아니 그대로 진행. 그대로 진행. 하기 싫으면 말고 그대로 진행. 아마 저것들 막 김민석 의원님 막 뭐 하다가 제가 여러분들을 솔직히 이 말씀 드렸어요. 의원님 죄송한데요. 저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한테 일일이 해명도 하지 마시고 페이스북에 글도 올리지 마십시오. 한두 번 나갑니까? 이 얘기를 해명을 하면 그걸로 또 꼬투리 잡고 계속 뉴스거리만 제공하는 겁니다. 페이스북도 쓰지 마시고 일체 의혹 제기에 대답하지 마십시오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진짜로 일체 의혹 제기에 대답도 해주지 말고 일체 페이스북에 글도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무시하면 돼요. 그죠? 저런 거진 하바리 나바리 삽대가리 같은 새끼들한테 무슨 해명을 합니까? 내란 정당 내란 수계 공범 새끼들한테. 민주화의 운동에 앞장섰던 김민석이 내란 수계 친일 독재 정권의 부역자들 새끼들한테 무슨 해명을 합니까? 그 다음 오늘 박찬대 의원께서 23일 월요일날 당대표 출마 선언이 예고가 되고 있는데 내부 공격 비난 멈춰달라. 우리는 하나였을 때 강하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신종 똥파리가 생겼습니다. 그쵸? 정청래를 똥파리 머리. 제가 오늘 빵 터지는 글을 하나 봤습니다. 얼마 전에 이동영 작가가 정청래 의원을 EJ에 출연시켰다라 그래서 저 신종 민주당 신종 똥파리 새끼들이 이동영이 수박이랍니다. 깜짝 놀랐어요. 야 이동영이 수박이면 왜 제가 이동영 작가에 대해서 이번에는 언급을 해주는 거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친한 사람은 김어준도 아니야. 이동영이야. 그건 내가 확실히 알아. 응? 이동영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친동생 같이 생각해. 응? 근데 아무리 정청래가 싫다고 이동영 작가의 EJ에 나왔다고 이동영 수박이라는 소리는 뭐냐? 나 이동영 수박 소리 듣고 깜짝 놀랐잖아. 웃었잖아. 이동영 수박. 응? 이동영 수박 소리 듣고 웃었잖아. 그러니까 니들 신종 똥파리 새끼들 민주당 갈라치고 니들 원래 민주당 지지 아니잖아. 이재명 파리에서 민주당 싫은 애들 니들 허건날 욕하고 내부 갈라치기 하는 새끼들이잖아. 너희 같은 새끼들이 이재명 대통령 제일 힘들게 하는 놈들이야. 여러분들 그런 방송들은 보지도 말고요. 그냥 근처도 가지 마세요. 뭐하러 그런 거 보고 여러분들 화나고 열받고 그러십니까? 그쵸? 안 그래요? 그런 방송을 여러분들 뭐 보고 나서 어디에서 이재명 정청래 욕해요 이런 글도 쓸 필요 없이 그 인간들은 무관심이 답이에요. 그 인간들 괜히 뭐라고 얘기하나 들어가서 시청률 채워주는 게 가장 멍청한 짓인 거예요. 안 그래요? 나랑 사실 이동영 작가랑은 어떤 정치적 견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은 다른 점은 있어요. 근데 나는 이동영 작가는 누구보다도 찐명이라는 건 알아요. 응?
내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할 때 이동영 작가는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진영주의자고 저는 민주당 지지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세는 문재인이었잖아요. 2017년에. 그때도 이동영 작가는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이동영 작가한테 수박이라는 걸 보고 웃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동영 작가는 친동생 이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야. 이거 왜 이렇게 뿌해? 웃었다. 이제 이동영 작가한테 수박이란다. 니들이 그 논리가 없어서 그래요,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대표 선거는요, 둘 다 좋은 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분 그냥 찍으세요. 강요하지 마세요. 우린 그렇게 합시다. 그냥 조용히 여러분들이 찍고 싶은, 이번에는 이게 과열이 되면 어떻게 되면 내가 길어. 내가 좋아하는 후보를 그냥 응원을 하면 되지 비난을 해요. 응?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번엔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가 있으면 조용히 지지하시고, 저는 이번에 최고위원들 어떤 분들이 나오나 그걸 좀 지켜보고 있어요. 알겠죠? 똥파리 유튜버 이름 좀 알려주세요. 그런 거는 뭐 굳이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게 부적절하고, 왜 그러냐면 박찬대랑 정청래랑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 만들고 내란을 극복하는지 다 봤잖아. 안 그래요? 아니 지네가 눈으로 봤잖아.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고, 정청래가 윤석열 헌재 재판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으로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잖아. 박찬대가 민주당 원내대표로 얼마나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호흡을 맞추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이재명 정권 탄생하는데 공을 세웠는지 알잖아. 근데 누군 좋고 누군 나쁘다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고. 안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정택년 의원님이랑 훨씬 친하죠. 근데 저는 공개적으로 지지 안 해요. 왜? 나 같은 유튜버 언론사의 대표가 정청래를 지지합니다. 그거 뭐 하는 짓입니까? 만약에 정청래 대 이낙연이 붙었다 그러면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발벗고 나서서 정청래 찍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겠죠. 근데 이번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최대한 으쌰으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전당대회가 되는 게 목표 아닌가요? 안 그래요? 정청래랑 박찬대랑 당권 경쟁을 하면서 지지자들끼리 개싸움 벌어져갖고 상처만 남고, 그러면 누가 가장 피해를 입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층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분들 뽑으시고, 혹시나 최고위원회에서 좀 이상한 사람 나오면 그런 애들 떨어뜨리는 운동하자고요. 안 그래요? 저는 이번에 최고위원 5명 뽑는 건데, 혹시나 이상한 사람이 한두 명 끼어 있으면 그 사람 떨어뜨리는 거에는 제가 나설게요. 그러나 당대표 선거에서는 정청래가 좋다, 박찬대가 좋다, 그거는 본인들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 정청래는 안 된다, 박찬대는 안 된다, 이런 네거티브 응원을 하지 마세요. 나는 박찬대가 좋아요, 또는 나는 정청래가 좋아요, 이러면 괜찮아요. 정청래는 안 된다, 박찬대는 안 된다라는 이런 응원은 가장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쵸? 저는 아까도 했지만 나는 당연히 원래대로 하면 나는 친분상으로 하면 정청래지. 근데 나는 이번엔 절대 정청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 누가 돼도 잘하실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돼도 잘하실 분들이에요. 박찬대를 응원하는 사람한테 정청래를 찍어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정책내를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정책내는 안 된다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가 지지하고 싶은 사람 찍으면 되지. 내가 박찬대 좋아하면 나는 박찬대를 찍어야지 라고 생각하면 되지. 왜 박찬대를 응원하면서 정청래는 안 된다는 네거티브를 해요? 왜 정청래를 응원하면서 박찬대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까? 그 누구 좋으라는 일이에요? 응? 지금이야 국정 초반에 그 어느 때부터 당과 지지자들이 하나가 돼서 지금 3특검과 국정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우리끼리 싸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 그래요? 오히려 지지자들이 지금 레임덕이야 벌써부터. 응? 지지자들이 오버하고 앉아있어. 절실했던 것들 생각해. 절실했던 것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정권만 잡는다 그러면 그런 간절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지금 우리끼리 당대표 선거에 누구 정청래가 안 되니 박찬대가 안 되니 이거 싸울 때냐 그런 생각 좀 해봐요. 그쵸? 응? 제 말 맞죠? 응? 저런 쓸데없는 얘기도 하지 마요. 무슨 나이가 정청래가 많아서 먼저 하고 그런 쓸데없는 얘기도 하지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찍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찍으면 되지. 지금 김민석 인사청문회를 통과시킬 때 당원들이 똘똘 뭉쳐야 되는 거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 니들이 아무리 흠을 잡아도 국힘당 니들한테 비판받을 사람은 민주당에 아무도 없다. 응? 민주당에서 국힘당 니네들한테 비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디다 대고 인사검증을 하냐. 내란 정당에 반민주정 반헌법 정당이. 응? 하여튼 저는 그래요. 그래서 뭐 저한테 누구를 지지하냐 저는 둘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누가 돼도 잘할 거라고 믿고 제발 지지자들 갈라치기 하는 새끼들 구독 취소하시고 이 돈탐사충들이랑 열린 사과충 새끼들 응? 니들은 원래 민주당 지지자들 아니잖아. 이재명 파리에서 니들 민주당 갈라치는 게 목적이잖아. 저는 끝까지 대통령 힘 빼는 놈들은 단호하게 정청래가 10년 전에 이재명 욕했다. 야 그렇게 얘기하면 10년 전에 민주당 친명이 어딨냐? 제 말 이런 얘기하세요. 10년 전에 정청래가 이재명 욕했어요. 야 10년 전에 친명이 있었냐? 지금과 10년 전도 비교 못하는 새끼들이 무슨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응? 야 10년 전에 친명이 있었어? 응? 마음 안 맞으면 싸우는 거야. 누구보다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하는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태질하면서 싸운 사람이야 이재명 대통령이랑. 그런데도 지금 완전 제일 절친하냐.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응? 야 불과 5년 전에는 다 친문이야. 응? 그때는 비문이 똥파리 비문이 반개혁 세력이었어. 좀 정치가 돌아가는 거라도 알고 좀 떠들어. 2017년까지는 친문 아니면 다 반개혁 세력이었어. 응? 알고나 좀 떠들어. 응? 소나무당 지지하는 손 묻은 열린 사과충들 니들 민주당 지지자 아니잖아. 왜 숟가락 얹지 마라. 어쨌든 우리는 여러분들 축제로 만듭시다. 알겠죠? 저런 유튜브에서 소리치고 해는 몇몇 그 인간들 한 줌에 불과합니다. 그 유튜브 그 듣보잡 새끼들 몇몇 떠드는 것들 신경 쓰지 마시고 대세가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전당대회가 돼야 되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민주당 이끌어갈 차기 지도부를 뽑는 거니까 우리는 축제로 만듭시다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